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네. 네, 이사를 하고 나면 정말 정리하고 치울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주부의 입장으로서 계속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퇴근하고 나서 자꾸 닦고 쓸고 치우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또 영향이 나고 또 한의원에 진료할 때도 피로감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피로하고 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피로해지게 되면은 주말에 조금 잠을 더 몰아서 자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혹시 주말에 조금 늦잠 많이 주무시나요? 저는 약간 몰아서 자는 편입니다. 네네. 그럼 보통 기상 시간이 네네. 평소에 이제 회사를 다니실 때에 비해 몇 시간 정도 늦어지세요? 평소에보다 한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네네.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평소에보다 2시간 정도 이내에서 예, 늦잠을 주무시는 거는 생체 리듬을 그렇게 크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만 2시간 이상 저 늦게 일어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6시간 정도 그 주무시는 사람이라면 주말에는 8시간 정도까지만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양으로 봤을 때는 10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셨을 때는 조금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주말에 조금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유의해서 잠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잠과 또 주말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또 이 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병인가요? 바로 일요일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월요병이 아닌가 싶은데 그쵸. 최영 원장님 말대로 주말에 푹 쉬고 푹 자도 왜 이렇게 월요일만 되면 피곤한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주말에 2시간 이상 더 넘겨서 자면은 생체 리듬이 좀 바뀐다고요. 실제로 이제 매일 7시에 일어나시던 분들이 이제 9시에 일어나시게 되면은 생체 리듬이 2시간 늦게 세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9시에 일어났는 게 이게 몸에서는 7시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다시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자기는 몸에서는 새벽 5시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병이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혹시 피로 물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피로 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들을 수 있는 젖산이라는 물질이 그쵸. 있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암모니아 이런 것도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원래는 행복 호르몬인데 얘가 너무 많이 나오면 몸에 피로감을 또 느끼게 하는 네, 그런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피로 물질들이 여러 종류로 인해서 몸에 쌓이게 되다 보면 이걸 이제 해독해 주어야 하는데 간의 해독력이 많이 떨어지고 몸 전체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피로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잘 먹어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식습관도 피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를 좀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는 뭐 시금치, 콩, 미나리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자세가 잘못되면 몸에 근육에 또 이제 젖산이 많이 쌓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되고 경직된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이면 또 피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운동을 하실 때 1시간 이상 혼자 운동을 좀 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로토닌이 조금 필요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운동 이후에 피로감을 격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단계의 운동을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사나 또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또 당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편중돼서 하시게 되면은 이건 역시 몸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맨 마지막으로 술, 담배, 커피 이건 다들 아시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먹으면 피로가 사라지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카페인으로 인해서 내 몸의 피로를 잠깐 잊게 만드는 거지 이 피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카페인의 힘이 떨어지고 나면은 오히려 더 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커피나 술, 담배 같은 것들도 적절히 조절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 원장님, 그런데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나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이들 발생을 하는 시기잖아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가족력도 있다고 하셨고 알레르기성 질환을 의심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알레르기성 천식도 함께 의심을 좀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이 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아 때부터 이 증상이 생기셨었고 마지막으로 특정 그 원인, 찬바람이 불면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란 정확하게 말하면 알레르겐이라는 그 원인 물질에 접촉을 하면 몸 안에서 정상에서 벗어난 과민 반응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이 반응을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알레르기 천식의 경우에는요, 이제 기관지가 이 특이 반응으로 인해서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공기가 이제 코와 입을 통해서 그 기도를 흘러가는데 이 기관지에 이제 알레르겐이 닿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기관지의 점막이 부풀어 오르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적인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평소에 조금 차고 금방 헐떡헐떡 거리게 되시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기침을 좀 발작적으로 심하게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 알레르기성 천식은 사실 유전적인 아까 말한 가족력, 체질적인 체질과 함께 이제 자라나면서 환경적으로 이 알레르겐에 자주 노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 그 알레르기 천식이 좀 심해지게 됩니다. 이제 알레르기 천식의 원인 물질에는 대표적으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진먼지 진드기라던가 꽃가루 또는 뭐 특정적인 식품, 그다음에 약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악화 요인으로는 이제 감기에 자주 걸리면 또 이제 천식이 심해집니다. 담배 연기나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이제 기후의 변화, 아침 저녁으로 차게 되는 이런 이 환자분의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체 활동, 특히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알레르기 천식 발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천식이 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알레르기가 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을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레르기 천식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의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최영 원장님, 아무래도 알레르기 천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침이 천식의 증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침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천식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한 알레르겐, 그 다음에 이제 악화 요인, 날씨의 추운적이나 이런 것들, 그 약품이라던가, 뭐 담배 연기하면은 특히 기침이 난다던가 이런 또 어떤 경우는 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페인트 냄새, 뭐 그다음에 매연, 이런 경우에도 천식이 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가랑가랑한 숨소리가 들리고 발작적인 기침이 나오면 알레르기 천식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이제 이 기침 발작이 밤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기침을 막 하면서 잠에서 깬다면 또 이제 알레르기 천식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세 번째로 감기에 걸리면 이제 가랑가랑하고 가래가 생기면서 기침이 한 달 이상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특정적으로 발작이 생기면 또 알레르기 천식 의심을 해봐야 하고 이제 특히 조금 이제 청장년층에서는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알레르기 천식 발작이 있다면 또 알레르기 천식 의심을 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또 괜찮은데 휴가 기간이나 직장에서 근무할 때는 또 이제 기침 발작이 있는데 휴가 기간이나 집에 오면 또 발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알레르기 천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봄, 가을 또는 겨울 이렇게 일정 기간에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알레르기 천식 의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가 있으면서 본인도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 특정적으로 기침이 많이 온다거나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러시면은 근처에 한의원 같은 데를 가셔서 이제 알레르기 천식에 대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의 최예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에 대한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배란 후에 두꺼워진 자궁벽이 한 달에 한 번씩 탈락하면서 질로 출혈이 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그 생리가 매달 한 번씩 잘 오지 않으시는 생리 불순 증상들로 인해서 요즘 한의원에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생리는 그 최근에 조기 폐경, 조기 초경, 그 다음에 생리 불순, 생리량 과다, 다낭성 난소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 생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상 생리는 초경은 보통 평균 12세, 그러나 10세부터 16세까지 하는 초경은 정상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상 생리 주기는 보통 21일에서 한 35일 정도까지를 보는데요. 평균은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는 28일 주기가 가장 많습니다. 정상 생리 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줄어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폐경의 나이는 평균 48세로 됩니다.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평균 40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리불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불순의 종류에는 이제 생리 주기의 변화로 인한 것과 생리 양의 변화로 인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생리 주기로 인한 변화를 보면 우선은 빈발월경이라고 해서요. 생리 주기가 정상 생리 주기인 21일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폐경기가 가까워진 갱년기 상태에서 그 2주에 한 번 생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빈발월경 한 달에 2번씩 생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휘발월경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주기가 40일 이상인 경우에 휘발월경, 그러니까 생리가 2달에 한 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질병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불규칙 월경이라는 거는요, 빈발월경과 휘발월경, 그러니까 21일 이내의 주기로 오는 생리도 한번 왔다가 또 40일 이후에 오는 생리도 한번 왔다가 이런 식으로 도통 언제 생리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월경은요, 주로 3개월 이상 월경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3개월 동안 생리를 한 번도 안 하신다면 무월경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꼭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리 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에 출혈이 나는 경우를 부정출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리 양의 변화로 인한 질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월경은 생리 주기랑 생리 기간은 정상이지만 생리 양이 적은 것을 말하고요. 과다월경은 생리 기간과 생리 주기는 정상이지만 또 양이 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월경 과다, 이건 과다월경과 비슷한 말이죠. 월경 과다는 월경 주기는 맞는데 월경 기간이 정상 주기인 7일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급한 경우가 많으니 꼭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한의원을 많이 찾아주시는 생리불순에 대한 질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에 난포가 여러 가지가 생겨서요. 배란이 제때 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요. 난포에 낭이 여러 개가 있다고 다낭성 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생리지연과 그 다음에 무월경의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뚜렷한 원인이 없고 스트레스와 비만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치료 효과도 좋고 아주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생리불순의 한의학 치료를 알려드릴게요. 생리불순인 경우에 기혈 부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허한 경우에 이제 보약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자궁에 어혈이 많게 되면은 생리통과 그 하복부가 차고 이런 증상이 많은데 이거는 침뜸 치료와 함께 어혈을 푸는 약을 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습당 과다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서 생리불순이 있으시다면 다이어트와 함께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꼭 피하시고 충분하고 깊은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복부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 중에 지렴과 방광염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꼭 치료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평소에 유지를 하셔야 생리 주기도 같이 규칙적으로 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의사의 최예원 원장이었습니다.